호숫가에는 또 한 척의 노로 젓는 배가 도착해 있었다. 인디언 둘이 그들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배 뒤편에 자리를 잡자 인디언들이 배를 물러 떠밀더니 그중 하나가 노를 젓기 위해 올라탔다. 조지 아저씨는 인디언 마을 소유의 나무짚에 고물에 앉아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그 배를 물 위에 띄우고는 올라탔다. 두 척의 배는 어둠 속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닉은 안개 속에서 자신이 탄 배보다 앞서가는 배의 노젓는 소리를 들었다. 인디언들은 파도가 일어날 정도로 빠르게 노를 저었다. 닉은 아버지의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물 위는 추웠다. 그들이 탄 배의 인디언은 무척이나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지만 앞서가는 배는 안개 속으로 더 멀리 달아날 뿐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빠? 닉이 물었다. 저 너머 인디언 마을. 거기 인디언 여자가 몹시 아프다는구나. 아, 예. 닉이 말했다. 물고비를 건넜을 때 그들은 앞서가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다. 조지 아저씨는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조지 아저씨는 두 인디언에게 시가를 주었다. 물가를 벗어나 그들은 둥풀을 든 젊은 인디언을 따라 이슬에 젖은 풀밭을 걸어갔다. 풀밭을 지나 숲으로 돌아서자 오솔길이 나왔고 그 길은 산으로 들어가는 벌목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목재들이 길 양쪽으로 베어져 있는 벌목로는 오솔길보다 훨씬 환했다. 젊은 인디언이 걸음을 멈추더니 등불을 입으로 불어서 껐다. 그들은 다시 그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산모퉁이를 돌자 개 한 마리가 짖으며 다가왔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생기를 잇는 인디언들의 오두막 불빛이 보였다. 더 많은 개들이 몰려오자 두 인디언이 개들을 오두막 뒤편으로 쫓았다.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오두막의 창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 노파가 그 집 문가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집 안에는 젊은 인디언 여자 하나가 나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이틀째 산통에 시달리는 동안 마을의 노파들 모두가 그녀를 도왔다. 남자들은 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나가 어둠 속에 웅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와 조지 아저씨 다음으로 닉과 인디언 둘이 그 집으로 막 들어갔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아래쪽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누비 이불 아랫배가 불룩했다. 고개는 한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위쪽 침상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다. 사흘 전 도끼에 발이 찍힌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에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난로 위에 물을 좀 올려놓으라고 하고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닉과 얘기를 나누었다. 이 여자는 아기를 낳을 거야, 닉. 그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닉이 말했다. 넌 몰라. 아버지가 말했다.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걸 상고라고 부른단다. 아기는 나오려고 하고 여자도 낳기를 원해. 모든 근육들이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때 여자는 비명을 지르는 거란다. 그렇군요. 닉이 말했다. 바로 그때 여자가 울부짖었다. 아빠, 여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뭘 좀 줄 수 없나요? 닉이 물었다. 없어. 마취제가 하나도 없단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는 건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내겐 들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위쪽 침상에 있던 남자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주전자에 든 물을 대야에 반쯤 붓고 나서 손수건에 쌓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전자 물에 집어넣었다. 이것들을 삶아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에서 가져온 비누를 손에다 문지른 뒤
대야의 뜨거운 물로 손을 씻었다. 닉은 비누를 문지르는 아버지의 두 손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손을 씻으며 말했다. 네, 아기들은 머리가 먼저 나오는 법이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다.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지. 아마도 이 여자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 꼼꼼하게 손을 씻은 뒤 아버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누비 이불 좀 벗겨줄래, 조지? 아버지가 말했다. 난 안 만지는 게 좋아서. 잠시 뒤 아버지가 수술을 시작하자 조지 아저씨와 3명의 인디언 남자들이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그녀가 조지 아저씨의 팔을 물어버리자 이런 우라질 인디언년 하고 조지 아저씨가 말했다. 조지 아저씨를 태우고 왔던 젊은 인디언이 놀리듯 그를 보았다. 닉은 아버지를 위해 대야를 들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드디어 아버지가 아기를 꺼내 들고는 숨을 쉬게 하려고 찰싹 때린 뒤 노파에게 건네주었다. 사내 아이구나, 닉. 그가 말했다. 보조의사가 된 기분이 어때? 닉이 말했다. 좋아요. 그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됐어. 꺼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야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제 몇 바늘만 꿰매면 된단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닉, 좋을 대로 하렴. 난 절개한 부분을 봉합할 테니까. 닉은 보지 않았다. 호기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지 아저씨와 3명의 인디언 남자들도 몸을 일으켰다. 닉은 대야를 부엌으로 가져갔다. 조지 아저씨가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다. 젊은 인디언이 좀 전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과산화수소를 좀 발라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인디언 여자에게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이제 조용해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다.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간호사도 올 겁니다. 종호까지요. 필요한 건 그녀가 다 갖고 올 겁니다. 그는 마치 경기를 끝내고 탈의실로 들어온 축구선수처럼 한껏 들떠서 말이 많아졌다. 의학 잡지에 실릴 만한 일이었어, 조지. 그가 말했다. 등산용 칼로 제왕 절개 수술, 9피트짜리 칸은 낚싯줄로 봉합. 조지 아저씨는 벽에 기댄 채로 자신의 팔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이지 대단한 분이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자랑스러워할 아기 아빠를 한번 봐야겠군. 출산이라는 사소한 일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빠거든.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정말 침착하게 잘 견뎌냈어. 그는 인디언 남자의 머리에 덮인 담요를 벗겨냈다. 담요를 만진 손이 축축했다. 그는 둥풀을 든 채로 아래쪽 침상 가장자리를 뒷골라서서 위쪽 침상을 내려다보았다. 벽을 보며 누워있는 인디언 남자의 목이 한쪽 귀에서 반대편 귀까지 잘려져 있었다. 그의 몸의 무게로 눌린 침상에 핏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그의 머리는 왼쪽 팔에 얹혀 있었다. 면도칼은 칼날이 세워진 채 담요 안에 놓여 있었다. 닉을 밖으로 데려가 주오지.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부엌문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둥풀 때문에 위쪽 침상에 있는 인디언 남자의 젖혀진 머리를 이미 보았던 것이다. 벌목로를 따라 호수로 돌아가는 중에 날이 밝기 시작했다. 널 데려온 게 무척이나 후회스럽구나, 니키. 수술을 마치고 들떴던 기분이 모두 사라져버린 아버지가 말했다.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다니.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면 늘 그렇게 힘들게 낳아요? 그렇진 않아. 이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야. 그 사람은 왜 자살한 거예요, 아빠?
나도 모르겠다. 무언가를 견딜 수 없었나 보지.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아빠? 많지는 않아, 닉. 여자들은요? 거의 없지. 여자들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아주 드물게만. 아빠, 응. 조지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오실 거야. 죽는 건 어려운 거야, 아빠? 그렇지 않아. 그건 아주 쉬운 일이야, 닉.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배에 탔다. 닉은 고물에 앉고 아버지가 노를 저었다.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농어가 물 위에서 원을 그리며 뛰어올랐다. 닉의 손은 물속에 담긴 채 끌려가고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아침의 냉기에도 불구하고 물은 따뜻했다. 이른 아침 아버지가 노를 젓는 배의 고물에 앉아 호수를 지나며 그는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